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체 텃밭 농부의 90%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을철에 스스로 다음 해 수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잡초와 잔여물을 제거하고 밭을 뒤엎고 비료까지 뿌리지만 그 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죠. 그 실수 때문에 모든 병해충이 마치 5성급 호텔처럼 여러분의 흙 속에서 따뜻하게 월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가을철 생물 농약, 미생물 제재. 사용법이죠.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질 때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상술에 불과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가을철 토양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 여러분의 흙은 분명히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아, 그리고 미생물들이 눈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방법 하나도 알려드릴게요.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이해해 봅시다. 최근 몇 년간 유기농 재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충제나 독한 화학물질 없이 깨끗한 오이와 토마토를 먹고 싶어 하니까요. 바로 이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생물농약 바이오 제재 말이죠. 이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군, 즉 살아있는 유기체, 곰팡이, 그리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트리코데르마, 바실러스균, 고초균, 메타리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죠. 따뜻하고 습하니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옵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해가 짧아지며 차가운 비가 내리죠. 이때부터 텃밭 농부들의 채팅방에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차가운 흙에 생물 제재를 붓는 것은 돈을 태우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치죠. 또 다른 이들은 오직 이 방법만이 역병 파이토프토라으로부터 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생물학은 까다로운 것이며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의 달력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이해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원을 망치는 가장 큰 오해, 바로 온도에 대한 미심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가 섭씨 10도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미생물 제재가 즉시 죽거나 휴면 상태에 들어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자연 상태의 흙은 한겨울 눈 아래에서도 결코 멸균 상태가 아닙니다. 그곳의 생명 활동은 멈추지 않고 단지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대부분의 유익한 곰팡이들, 예를 들어 트리코데르마 같은 경우 영상 5도에서도 아주 잘 살아갑니다. 물론 7월처럼 폭발적으로 증식하진 않죠. 하지만 병원균을 억제하는 항생 물질과 효소는 꾸준히 분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순식간에 상하진 않죠. 하지만 안에서 변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완전히 돌처럼 굳게 얼어붙기 전에 지금 미생물 제재를 뿌려주면 포자들이 토양의 상층부에 자리 잡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들은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봄의 첫 온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아직 텃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미생물 친구들은 이미 깨어나서 함께 깨어난 병해들을 미리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이른 봄의 초기 방제 효과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텃밭의 여왕, 바로 트리코더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트리코더마가 10월과 11월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트리코더마는 흙 속에 사는 포식성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트리코더마에게 가장 맛있는 먹이는 바로 식물 잔해물이죠. 가을은 낙엽이 지고 시든 작물 찌꺼기가 생기고 또 밭을 멀칭하는 시기입니다. 즉, 우리는 트리코더마에게 말 그대로 뷔페식 식탁을 차려주는 셈입니다. 박테리아와 달리 곰팡이는 추위와 습도 변화에 훨씬 강합니다. 트리코더마는 숲의 청소부처럼 일하지만 그 무대는 바로 여러분의 텃밭입니다. 이 곰팡이는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죽은 뿌리와 낙엽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덤으로 잿빛 곰팡이병이나 시드름병 같은 병원균까지 잡아먹죠. 만약 밭에서 나온 찌꺼기를 그냥 땅에 묻는다면 그곳은 썩어가는 부패 구덩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트리코더마 용액을 뿌려 처리한다면 여러분은 천연 비료 공장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트리코더마는 식물성 먹이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텅 빈 흙에 그냥 뿌리지 마시고 반드시 먹이를 주세요. 텃밭에 멀칭을 하거나 퇴비를 넣어준 뒤에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초균, 즉 바실루스 서브틸리스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초균은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 균은 곰팡이류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10도에서 12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활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을에는 쓸모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고초균은 흐린 날에도 외부 기온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또한 채소를 저장하기 전에 저장고나 토구를 소독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11월의 차가운 노지밭에 이 고초균을 그냥 붓는 것은 트리코더마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초균의 포자는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만약 가을에 포자를 넣어둔다면 이 포자들은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지금 당장 효과를 보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고초균은 가을의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시설 소독용으로 활용하십시오. 해충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충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땅속으로 숨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요. 장수풍뎅이, 유충, 군뱅이, 거세미충, 땅강아지 같은 해충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 깊이 파고듭니다. 바로 이때 곤충병원성 곰팡이인 메타리좀과 보베리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생물학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이 곰팡이를 투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토양이 촉촉하기 때문이죠.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려면 습기가 필수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는 포자가 해충에 닿기도 전에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조건이 완벽합니다. 곰팡이는 발아하여 잠자고 있는 유충을 찾아내고 내부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해충을 미라, 먼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미라 위에서는 새로운 곰팡이 포자가 자라나죠. 이것이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가을철에 메타리좀을 흙갈이나 경운 작업 시 투입하면 토양 전체에 감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해충은 땅과 접촉하는 순간 감염되어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여러분의 정원을 가장 인도적이고 안전하게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숙련된 농업인들도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녹비작물 시데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자, 파셀리아, 호밀 등을 심고 단순히 갈아엎기만 합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100배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녹비작물의 푸른 잎이들은 곧 수많은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이 작물들을 땅에 묻기 전에 유용 미생물 제제, 즉 바이오 제제를 이용해 흠뻑 뿌려주면 밭에서 바로 발효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유에 종균을 더해 요구르트를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미생물이 없다면 녹비는 흙 속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산성화되거나 심지어 작물 자체가 병든 상태였다면 오히려 병해충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면 분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미생물의 활동 덕분에 토양 내부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그 결과 다가오는 봄에는 푹신하고 비옥한 토양 구조를 얻게 됩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녹비를 처리하고 갈아엎는다. 이것이 성공의 공식입니다. 자, 이제 혼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유용 미생물 제제를 가을철 비료와 섞어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됩니다를 넘어 권장합니다. 가을 비료는 보통 고인산염이나 황산칼륨 같은 무기염류, 미네랄 성분과 주를 이룹니다. 이 무기염류는 적절한 농도에서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에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흙 속의 인산과 칼륨 성분을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가을에 비료를 뿌려 놓아도 봄이 되면 토양 속에서 성분이 고정되어 식물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유용 미생물 제제는 일종의 요리사처럼 작용해서 고정된 비료 성분을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거나 별도로라도 꼭 같이 처리해 주세요. 단, 꼭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농도의 구리나 철분 성분, 즉 보르도액이나 황산철 같은 철분 제제입니다. 이것들은 유용 미생물을 죽여버립니다. 이 두 가지 처리, 미생물 제제와 구리 또는 철분 성분의 처리는 최소 2-3주 간격을 두고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학 이야기로 넘어왔으니 말인데요. 정원이 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어서 황산철 같은 강력한 살균제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화학약품으로 모든 것을 죽이고 나서 다시 살려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낙엽이 지고 난 뒤 화학 살균제를 이용해 뿌리 뽑는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작업은 나무 껍질과 토양 표면에 붙어있는 병원균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빈 공간은 오래 비워두지 못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그 멸균된 공간에 가장 먼저 돌아와 빠르게 번식하는 것은 바로 공격적인 병원균들입니다. 따라서 2-3주가 지나 화학약품의 효과가 약해졌을 때 반드시 유익 미생물을 투입해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항생제를 복용한 뒤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겨울철에 정원을 완전히 멸균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온실 비닐하우스는 우리 텃밭에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생태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눈이 쌓이지도 않고 바깥보다 훨씬 건조하며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병원균과 감염원이 쌓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병, 잎곰팡이병 같은 균들은 수년 동안 그 안에서 겨울을 납니다. 따라서 가을철의 생물학적 제재로 온실을 소독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 농축된 용액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중에 뿌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신균이나 트리코데르마 용액으로 흙을 충분히 적셔 토양을 소독하고 온실의 벽면까지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소독 작업을 마친 뒤 하우스 내부 밭 위에 멀칭 재료나 심지어 그냥 골판지 한 겹을 깔아두세요. 이것이 생물학적 제재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습기를 보존해주고 균들이 좋아하는 밑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겨울철에 얼어붙을 만큼 건조한 온실 땅에서는 박테리아들이 제대로 증식하지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잠들어버립니다. 습도, 바로 이것이 온실 관리에 성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약속했던 비밀, 미생물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수돗물에는 이들이 활동할 에너지가 없죠. 특히 쌀쌀한 가을 환경에서 미생물들을 확 깨우고 활발하게 일하게 만들려면 이들에게 영양 칵테일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약재를 희석하는 물통에 설탕 2스푼 혹은 오래된 잼이나 당미를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정원에 살포하기 전 따뜻한 곳에서 최소 2시간 정도 두어 발효될 시간을 줍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균들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통 안에서부터 이미 분열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예열되어 출격하는 미생물 군대는 차가운 토양에 들어가더라도 봉지 속에서 잠들어 있던 포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효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현실적인 비법입니다. 제재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액상, 분말, 정제, 아니면 곡물 기반 제재. 가을철 방제에 있어서는 이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분말이나 정제에 들어있는 건조된 포자는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활성화되려면 시간과 충분한 온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가을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서리가 내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가을철 방제 시에는 액상 제제나 곡물 기반 제제, 즉 곡물에 배양된 균사체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제제는 이미 균들이 활성 상태, 영양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따로 휴명이에서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곡물 제제의 장점은 곡물 자체가 균에게 초기 먹이, 즉 스타터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균이 생존에 필요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덕분에 차가운 토양에서도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비 만들기, 가을이 적기입니다. 낙엽, 장아지, 그리고 남은 채소 찌꺼기들을 한데 모으시겠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흙 속에서 달팽이나 각종 병원균들이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각 층마다 생물학적 촉진제, 즉 바이오 액체 비료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첫째, 이것이 퇴비 내부의 온도를 높여서 추운 겨울에도 퇴비화가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퇴비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듬해 봄이나 늦어도 한여름까지는 단순한 부숙토가 아닌 유익한 미생물로 가득 찬 치료용 농축액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비료인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얼마나 깊이 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묻을수록 미생물이 더 잘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코더마 같은 유익균을 삽으로 30cm 깊숙이 묻어버리곤 하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흙의 표토층,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2호에서 10cm 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너무 깊이 묻어버리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죽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가을철 생물 제재 처리는 그저 흙을 얕게 긁어주고 약물을 뿌린 다음 멀칭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깊게 경운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토양 구조를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자들을 전부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무와 관목, 그리고 그 주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채소밭만 신경 쓰고 정원이나 과수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나무 밑에 낙엽 속에서 곰팡이 병균, 특히 견문의 병균이 겨울을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낙엽을 치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는 정원사들 사이에서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환경 생물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면 낙엽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낙엽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 용액과 트리코더마를 섞어 이 낙엽에 충분히 뿌려주셔야 합니다. 트리코더마는 죽은 잎에 남아있는 곰팡이, 병원균을 먹어치우고 잎이 자체는 훌륭한 비료로 변합니다. 이렇게 감염의 원인이 오히려 영양분의 공급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충해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면 안전하게 낙엽을 모두 모아 퇴비로 만드신 다음 퇴비 상태에서 생물 제재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성 문제입니다. 미생물 제재, 그러니까 바이오 제품들은 분명 돈이 듭니다. 아까운 마음에 이걸 흙에 양동이째 퍼붓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름에 찾아오는 역병을 잡기 위해 쓰는 화학약품 비용은 얼마일까요? 만약 치료에 실패해서 잃어버리는 토마토 수확량은요?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저렴합니다. 가을에 미리 땅에 투입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죠. 게다가 이런 미생물 제재는 직접 배양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코더마 같은 균은 보리쌀이나 쌀을 이용해 유리병에서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단돈 몇천 원짜리 종균 봉지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한 양동이 분량의 제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세한 배양 방법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텃밭이나 정원 일이 줄어드는 가을이야말로 이런 미생물 배양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만의 바이오 실험실을 만들어서 밭 전체에 듬뿍 뿌린다고 해도 실제로 드는 비용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멀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전에 언급했지만 이 내용을 따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맨 땅에 그냥 미생물 제재를 뿌리면 효능이 30%밖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외선, 바람, 그리고 토양의 건조함, 이 모든 것이 표면의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생물 용액을 뿌린 후에는 반드시 흙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꼭 비싼 바크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깎은 잔디, 낙엽, 집, 심지어는 피자 박스, 물론 테이프는 제거해야겠죠. 또 좋습니다. 이 이불이 수분과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멀칭 아래에서 박테리아는 여러분이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주 혹독한 추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할 것입니다. 딸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기는 푸른 잎을 달고 월동을 하지만 이 잎에는 각종 반점들이 가득합니다. 열매에 흡수될까봐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기는 겁납니다. 이때는 친환경 제재가 해답입니다. 가을에 묵은 잎을 제거한 후 트리코더마와 고초균 바실러스을 혼합한 용액을 포기에 흠뻑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겨울 해빙기 따뜻해지는 시기, 뿌리 부분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기 주변 땅에는 딸기 바구미를 잡기 위해 메타리슘을 넣어주세요. 바구미는 포기 바로 아래 흙 속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합 방제를 해주면 봄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화분이나 도구 같은 장비들도 꼭 챙겨야 합니다. 화분, 모종 트레이, 삽 같은 도구에도 병원균 포자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물로 대충 헹구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죠. 그러다 보면 모종들이 입고병, 검은 줄기, 썩은 병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왜 그런지 의아해합니다. 장비를 보관하기 전 친환경 미생물 제제를 첨가해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용액에 1시간 정도 담가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 표면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생물막이 형성됩니다. 다음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미리 막아주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말인데요. 언제부터 너무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흙을 파낼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처리제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영상 2도에 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포자를 심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땅이 이미 얼음으로 단단히 덮여서 낮에도 녹지 않는다면 그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얼음 위에 액체 용액을 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내릴 뿐이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건조된 약재를 눈 위에 뿌리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봄에 눈 녹은 물이 약재를 도랑으로 씻어내지 않고 흙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경우에만 시도하세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9월과 10월, 바로 황금빛 가을입니다. 쓰고 남은 비료나 약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병을 샀는데 반 정도만 썼을 경우 겨울에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액상으로 된 약재는 난방시설이 없는 창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용기가 얼어붙어 내용물이 얼음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유효 성분이나 유익균은 모두 죽고 세포벽이 터져버립니다. 건조된 분말 형태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습기에는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액상 제품은 실내 창고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단, 냉동실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분말 제품은 밀봉하여 농장에 두셔도 되지만 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 블록입니다. 기대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딱 한 번만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토양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생물농법, 즉 바이오 솔루션은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며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물론 가을 처리는 강력한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에 다시 강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거나 아예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효과는 사라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적 효과입니다. 매년 가을과 봄에 꾸준히 생물 제재를 투입하면 여러분의 토양은 눈에 띄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병충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병원균의 세력은 확실히 약해집니다. 이번 가을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단 몇 년 후면 여러분은 자신의 땅을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흙은 부슬부슬하고 활력이 넘치며 숲속 같은 건강한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가을철 생물 제재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한 텃밭지기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저희는 추위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트리코더마는 흙 속의 잔재물과 병원균을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메타리좀은 토양 속 해충을 확실하게 관리해줍니다. 여기에 멀칭과 적절한 당분 공급까지 더하면 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웃들이 단순히 땅을 뒤엎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텃밭은 비옥도를 높이는 진정한 생물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가을철 생물 제재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봄 시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날씨와 건강한 수확을 기원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